사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제 이 나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오는 게 전체적인 이 삶을 표현하는 단어는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. 한식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나 일단 일본 가면 돼. 무슨 일을 하든 좋아. 나 일단 일본 갈래.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 잘못해서 자빠진다? 그거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을 보고 어떤 인상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.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돼서 처음 캐리어 끌고 딱 도착한 순간 와, 나 진짜 이 먼 외국에 혼자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만약 이제 무슨 사고 나면 날 돌봐줄 사람 없겠구나 그런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고 막 여기서 잘해봐야지 이거보다는 갑자기 왈칵 무서워진다고 해야 되나? 겁도 없다. 나 진짜 겁도 없다.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그랬어요. 그러면 어떤 그런 불안이나 걱정들이 있는 거를 어떻게 네. 사는 게 바빠서 까먹게 되더라고요. 금방 까먹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좀 크게 아프거나 하면은 좀 왈칵 겁나고 그런 건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혼자서 병원 가거나 그런 식으로. 그쵸. 혼자서 병원 가고 아무래도 부모님 걱정하실 테니까 말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더 뭔가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나요?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다 이겨내야 되니까.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이제 스스로 다독이는 걸 좀 잘하는 편이라 그럴 때마다 나 좀 어른 같은데? 이 생각 들더라고요. 헤어지면 또 괜찮아져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? 그쵸. 성장을 느끼게 됐죠. 걱정이 많았던 첫인상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본에 좀 적응했구나, 일본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? 제대로 된 일상생활. 여행객이 아닌 주민으로서, 시민으로서. 있죠.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좀 메인 관광지는 아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되게 소규모긴 하지만 관광지 근처에서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와요. 근데 보통 아사쿠사 이쪽 가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놀지 한국인들은 안 오는데 가끔 저 거기서 1년 넘게 살았거든요. 한국 관광객 2번 봤어요.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현지 사람 다 됐구나. 고향의 말소리를 들으면 반갑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. 그러면 반대로 뭐 관광지를 좀 안 가게 됐다거나 그런, 원래 안 가시나요? 들켰네요. 원래 이제 좀 집순이라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살다가 일본에 예를 들어 3박 4일 여행 온다 하면은 빡세게 일정 짜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편인데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뭐 이 생각으로 아주 근처에 있는데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뭔가 여행객이었을 때 뭐라 해야 되지? 일본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구나,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좀 익숙해졌다던가, 예를 들면 전철에서 말을 안 한다던가 가방을 앞으로 낸다던가 그런 좀 그렇죠. 신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본인들. 가방 앞으로 메는 거 되게 매너가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이제 워낙에 어떤 가게로 가도 친절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되게 나약해져서 조금 이제 친절함이 덜한 분 보면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더라고요. 내만 약해졌어요. 친절에 약간 익숙해져서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면서 업무력이나 뭐 일상생활 같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뭐 전체적인 이 삶을 표현하는 단어는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자유롭다고 느끼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일본이라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외국 가서 살면 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게 뭐 아무리 친하게 지내거나 업무적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져도 결국 나는 이방인이니까.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고 내가 좀 독특하게 행동해도 제가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부분도 많고. 자유라고 느낀 것이
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뭐 여자면 혹은 남자면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한국에선 좀 있었는데 아니면 제가 좀 눈치 보는 스타일이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일단 국적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.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나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다들 그런가 보다 혹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자유를 느꼈어요. 그러면 그런 자유롭게 느끼고 있는 거 포함해서 아까 좀 집에서 계시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떤 거 주로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?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. 한식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없어서 못 살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아니고 이제 꽤 전부터 한식 열심히 요리 열심히 하고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독서 주로 하고요. 그 정도 되게 집에만 있는 취미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제 일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?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뭐라고 이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일본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글자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이 서울이니까 여기서 취업할까 이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 목표, 뭐 커리어 패스 등을 고려한 다음에 취업을 결정을 하잖아요, 보통. 근데 그 부분을 중시하듯이 일본에서 취업을 하실 때도 나 일단 일본 가면 돼. 무슨 일을 하든 좋아. 나 일단 일본 갈래.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일본까지 시야를 넓혀서 이직 활동을 한 거고 저는 한국에서 이직을 했어도 괜찮았거든요. 최종적으로 저의 인생 방향, 커리어 패스 등을 고려한 다음에 선택을 한 게 일본에서의 취업이었던 거지 일본이니까 온 게 아니었어요. 사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제 이 나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오는 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처음 정착하실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약간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조급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쵸, 많죠.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진정시킬 수 다스리는? 있는 이런 거 없을까요?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? 마인드? 사실 저도 뭐 조급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냥 길게 봤을 때 인생을 물론 이제 당장 이 급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아깝고 뭐 한 살 한 살 먹는 게 무섭고 그러실 수 있는데 되게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. 이제 한 번 잘못해서 자빠진다? 그거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. 그거는 되게 좀 지금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지기 좀 바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. 사실 진짜 이해해요. 그 마음을 이해해요. 한국 지금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본 가면 취업이 된다고 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니까 혹은 뭐 일본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인생이다 보니까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